네, 스크러버 DJ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백문백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과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정진백 김대중 추모사업회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해가 밝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좋은 소식으로 좀 오셨잖아요. 예. 네,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기류의 김대중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반응은 좀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는 점유율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응원하시고 네. 널리 홍보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오셨잖아요, 시사회 때. 저는 예. 텀블벅 펀딩에 참여를 해서 작년 말에 이제 시사회 때 먼저 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개봉 후에는 아직 안 봤는데 이제 한번 날 잡아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보고 좀 토론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영화가 특히 저도 사실 김대중 대통령님과 겹쳐서 살기는 했지만 제가 직접 겪지 못한 많은 시기가 있는데 하물며 이제 그 최근에 태어난 이제 학생들은 아예 모르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역사 공부하듯이 이 모든 걸 새로 배워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도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기류의 김대중이 1월 10일에 개봉을 했는데 저도 사실은 개봉하자마자 좀 달려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제가 이번 주에 또 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 좀 보시고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많다. 실제로 보니까 좀 뭔가 마음이 좀 다르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두 분은 일단 먼저 회장님께서는 모든 장면이 다 소중하시겠지만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때요. 예. 중앙정보부 관할에 있던 성남 육군교도소에서 촬영한 녹화된 그 영상입니다. 네. 그게 이번에 처음 공개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영화로 이렇게 처음 공개가 됐는데요. 귀한 자료였네요. 네. 예, 귀한 자료인데 정말 거기서 제가 놀란 것은요. 물론 저는 그 전에 쭉 이 여사님하고 이 영화를 계약하면서 그 영상을 봤죠. 근데 이번에 또 영화관에서 보는 그런 거랑 좀 다르지 않겠어요? 네. 근데 대통령님께서 그 삭발한 모습에 그 수인번호 이렇게 딱 9번을 다시고 수의를 입으신 상태에서 그 아주 표정 없는 모습 이렇게 팔짱을 탁 끼시고 그 다음에 그 담배 한 대를 피워 무시고 이렇게 그 막연히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모습 정말 굉장히 그 모습 보고 네. 울컥했어요. 가슴도 먹먹하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이 1980년 우리가 흔히 그 4월을 서울의 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한신대에서 강연하신 영상이 굉장한 분량입니다. 거기에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민중으로 이렇게 규정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화질은 좀 중앙정부에서 녹화한 것이라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오디오, 그 말씀이 굉장한 감동을 주고 굉장히 그 활기차게 우리의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좀 기억을 더듬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다면요. 그러니까 저도 방금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그 감옥 안에서 네. 찍힌 영상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다른 데서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고 네. 이게 이제 민주화가 된 게 좋은 점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5.18 관련된 영상들도 보면 네. 과거에는 외신 기자들이 찍었거나 아니면 그냥 시민들이 촬영했거나 기자들이 찍은 이런 것들이 주로 공개되다가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군이 보관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나오고 또는 뭔가 누가 찍었는지 알 길이 없는 어떤 필름들이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수집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막 공개되고 그래서 전혀 못 봤던 장면들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비슷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해자 측에서 찍어 놓은 거가 이제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도 특이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아마 대통령께서 나중에 사후에 공개하라고 하셨던 그 장면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감추고 싶은 모습이 있었던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스포일링 해도 되나요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영화 보셔야 될 분들 어떤 흐름으로 왜냐하면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 장면이 뭐냐면 정말 공개됐다. 인간적인 고뇌가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한데 이제 내보내 줄 테니까 외국으로 가라고 하는 네. 일종의 이제 회유의 장면이었고 그걸 이제 이호 여사님께서 이제 협상안을 받아가지고 이제 남편을 설득하러 들어가셨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그걸 이제 듣고도 고뇌를 하는데 그 고뇌가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거예요. 네.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 간들 뭐 먹고 사느냐. 게다가 우리 식구들이 그런 데 가서도 이제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생활력 있다는 말 하잖아요. 네. 뭐 제주 여자분들이 생활력이 있어서 무태 와서 어디 가서도 잘 살고 막 이런 얘기 하듯이 그런 생활력 있는 식구들이었으면 걱정을 하나도 안 하셨을 텐데 참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식들이 믿어보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우리 다 큰 자식들이 알아서들 다 잘 먹고 살 거라고 생각했으면 네. 그냥 선뜻 가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으셨던 거고 그 너무나 가장으로서의 실질적 고민을 보게 되니까 이건 또 참 다른 면이구나. 또 정치와도 네. 다른 또 개인적인 모습.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보통 바깥으로 드러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은 위대한 정치인의 모습이고 모든 생각이 다 이제 막 국가와 국민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뭐 이런 투사의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거기서 우리가 미국 가면 솔직히 말해서 뭐 먹고 어떻게 살 수 있다는 이런 너무나도 정말 솔직한 인간의 고민을 보니까 짠하더라고요. 공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도 이렇게 자서전을 읽고 이렇게 사진을 보고 하면서 조금 의외로 인상적이었던 게 신앙심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영화에 등장합니까? 영화에서 신앙심은 뭐 이렇게 직접적인 면은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네. 다만 그분의 이제 옥중서신에 그런 이제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뭔가 이 성스럽게 뭔가 마음을 단련시키면서 그냥 기도하는 그 모습이 좀 선하더라고요. 전 그 사진을 한번 봤을 때 조금 인상에 남아서 그래서 인간적인 면모라던가 그분의 뭐 신앙적인 그런 마음이라던가 이런 게 좀 느껴졌었는데 또 저희가 리포트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그 청주교도소 있을 당시에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라 정말 먼 미래를 예측한 그런 발언들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2편에 담아질 내용인데요. 네. 그 당시 중앙정부, 지금 국정원이죠. 그 중앙정부 수사관을 앞에 놔두고 지금 우리 21세기에 지금 IT 이런 지식 정보화 사회를 아주 지혜롭게 예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AI를 AI 뭐 예측하시고요. 챗 GPT의 미래상까지 전부 그 당시. 그러니까 198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로 말씀드리면은 한 3년 전이 해당되죠. 그런데 그 중앙정보 수사관을 앞에 놔두고 엘빈 토플러의 제사의 물결을 물론 이제 창의적으로 해석하신 말씀이죠. 근데 오늘의 현실하고 딱 적합선을 갖습니다. 놀라운 어떤 성견지명이죠. 그 2편에 이제 담아집니다. 2편도 나오고. 저희가 왜냐면 기대됐던 게 그 마지막 장면이 그 87년 광주를 방문했을 때 그 장면으로 끝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말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후속작이 나올 기대감을 좀 갖게 되던데 이렇게 좀 1편을 마무리한 이유는 있으십니까? 특별히? 그건 이제 감독의 몫이고요. 근데 감독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진정성, 그 다음에 광주를 비롯한 전라도 호남 분들의 그 진정성이 딱 한 지점에서 만난 것이 1987년 9월 8일 광주 방문 영상이었다. 그 영상을 보시면은 익산 지금 예전에 1위였습니다. 그 익산에서부터의 익산적 플랫폼에 어마어마한 대중들이 환영을 하시거든요. 환영 인파가 막 익산에서도 몰립니다. 정읍. 근데 그 열망하는 눈빛, 그건 그냥 지지자의 그 열광성이 아니라 김대중과 미래에 대한 우리 한국사의 현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마음, 그 눈빛, 그 다음에 한 지도자에 대한 그런 연민, 그런 것이 환호하고는 좀 다른
그런 눈빛들을 감독이 캐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다. 그래서 아마 감독이 메가폰을 쉽게 잡게 된 것도 예. 그 1987년 9월 8일 예. 호남 방문 영상 그거라고 말을 해서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예. 어떠세요? 마지막 장면. 1편 마지막은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말은 알지만 네. 영화상으로는 결말을 모르게 끝나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87년 대선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야당 단일화를 하지 않은 것을 오로지 이제 김대중 대통령 탓으로 돌리면서 이제 뭔가 뭐 대권 욕심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가 많이 덧칠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뺀 상태에서 딱 끝나는 걸로 일단은 되게 완결성 있는 삶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자체가 철저하게 이제 순환의 인생인데 그렇죠. 그것이 김대중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결국은 대통령이 되셔야만 성공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글을 읽어보면 예. 그렇지 않아도 순환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화는 마무리는 어쨌든 저는 후속작 있는 줄도 몰랐고요. 그냥 그 자체로 참 좋았고 예. 처음에는 이제 하이도에서 태어나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길래 아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하는 건 너무 촌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도 하셨군요. 예. 나중에 이제 뭐 금방금방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잘 뭐 저한테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 와서 이제 같이 회장님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글로 읽고 귀로 듣고 하면서 그리고 저도 파편적으로 영상을 뭐 봐왔다고 생각했는데도 다시 한번 쫙 정리를 해서 보여주니까 되게 네. 설득력 있게 전개가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예매 방법이라던가 이런 걸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많은 관심 필요합니다. 정말 봐야 될 것 같고요. 저와 함께 저도 한번 가보고 언제 한번 번개를 치시죠. 예. 목포에 있는 팬들과 함께 보시는 이벤트 한번 네, 하시죠. 함께 또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나가다 뭐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보면 좋을 텐데 사실 이 영화가 나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많기도 했는데 그래도 일단 세상의 빛을 보게 됐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알아가고 있는데 회장님 좀 소감이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영화를 준비하게 된 것이 2013년입니다. 네. 그때 제가 넬슨 만델라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훌륭하시지만 거기에 한치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활자가 주는 제한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영상이 갖는 범세계적, 그 다음에 동시성, 이런 것에 주목해가지고 이 여사님께 청을 드렸더니 쾌히 승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큐 영화 김대중을 준비를 했는데 이 감독들이 굉장히 압도당해가지고 네. 부담스러워했어요. 두 번의 감독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자료가 많으니까 쉽게 접근해서 이렇게 연출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하나의 커다란 산이 아니라 그야말로 히말라야의 8,000m 넘는 높은 산이 14개봉, 14자라고 그러죠. 그게 있듯이 김대중 대통령의 역정은 거대한 하나의 산맥입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그 85년이라는 한국 우리 현대사가 그대로 다 농축돼 있죠. 그래가지고 감독들이 굉장히 힘들어 해가지고 제가 이제 2019년에 명필름의 이은 대표를 찾았어요. 네. 근데 이은 대표께서는 아시다시피 2000년 9월에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를 그때 이제 상영을 했죠. 예. 근데 김대중 정부가 출범 안 했으면은 그 영화를 기획도 안 했을 터이고, 이건 본인의 말이기도 합니다. 네. 감옥 갈 각오를 했대요. 처음에 준비할 때. 어. 근데 마침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니까 편하게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 그때 6.15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예. 9월에 9월에 이제 개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관객들이 이렇게 밀려들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리로 이은 대표한테 그랬습니다. 이 대표, 당신은 김대중 대통령 아니었으면은 과연 공동경비구역 JSA가 성공을 했겠어? 그 마음의 빚을 좀 갚는다 생각하시고 또 한국 영화의 발전에 크게 네. 기여한 분이기 때문에
영화인으로서 하나의 오마주식으로 이 헌정 영화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현 대표께서 케이또 승낙을 하셔가지고 네. 마음의 빚을. 예, 2019년에 비로소 이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한 것이 바로 기리의 김대중입니다. 네. 예. 없던 마음의 빚을 지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렇게 어렵게 하셨는데 좀 뿌듯하시죠? 지금 현재는 네. 아직도 자분한석이고요. 네. 왜냐하면은 문제는 좋은 영화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대통령이 열심히 맞습니다.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게 우선입니다. 네. 그래서 다수 국민, 특히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신 목포 시민들, 예. 전남 도민들, 또 호남인들, 또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실천해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앞장서 보시고 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는 진실 속에서 오해를 많이 갖고 계시던 국민들,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지 영남이라든지 네. 이런 각 지역에 다수 국민들께서 꼭 관람해 주시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진면목에 예. 한층 다가가서 김대중 대통령이 좀 억울하신 것이 풀릴 것 같아서 그 행복감을 지금 예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많이 지금- 데려가야 됐고 학생들이랑 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서 예. 정치권에서 불편할 것 같아요. 여야 유불리 때문이 아니라 일단 국민들이 이걸 보면 네. 이제 웬만한 정치인들 다 시시해 보여서 너무 눈이 높아져 네, 눈이 버려가지고. 높아져가지고 투표에서 안 찍고 싶어 할까봐 그래도 정치권에선 또 이걸 보고 좀 각성을 해야죠. 이제 한 예. 예로요. 국민의힘의 뭐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하태경 의원하고 예. 이런 분들은 조순일 의원 같은 분들이 텀블벅에도 굉장히 적극적 활동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하고요. 예. 김대중 대통령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통합의 어떤 아이콘, 국민 통합의 화합의 아이콘,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상당 반응이 좋습니다. 네, 예. 사실 그 정당을 떠나서 워낙 또 정치인들의 존경을 많이 받는 인물이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볼 것 같은데 학생들과 가시고 저도 주변의 친구들과 한번 팬들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리의 김대중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 전에 예, 지금 이제 1월 6일이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100번째 생신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가 그렇게 해서 이제 100주년이 되는 해고, 그래서 1월 초에 연초에 예,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김대중 대통령을 다루는 책들이 저도 이렇게 검색을 네. 해보는데 제목으로 김대중 해서 검색되는 것들도 있고 뭐 그렇게 검색 안 되지만 또 다른 책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뭐 한번 읽어볼까 하고 사고 그러는데 이제 때마침 또 예. 우리 아니 제가 회장님이 소개를 해드리려 했는데 선수를 치셨어요. 편집하신 네. 책이 네. 또 새 단장을 해서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표지가 굉장히 세련되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아까 방송 전에 요 표지 사진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이제 처음 출마를 하시잖아요. 예. 만약에 이제 그때 당선이 됐었더라면 40대 대통령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전 세계적으로 케네디에 전혀 밀리지 않는 네. 그리고 이제 그 후까지 포함을 해도 빌 클린턴이나 또는 토니 블레어나 뭐 슈레더나 뭐 이런 총리들과 전혀 경쟁에서 손색이 없는 훈남, 미남, 엘리트 뭐 엄청나게 뛰어난 정치인 네. 단열에 올랐을 텐데 그 당시의 아쉽게도 사진. 예, 네. 너무 늦게 당선이 되셔가지고 지금 이제 뒤에 나오는 좀 약간 나이 드신 대통령님의 얼굴을 이제 보통 국민들이 기억을 하니까 그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 표지 사진과 관련된 저의 느낌은 그렇고요. 예. 우리 정진배 회장님이 엮은 그 김대중의 말이라는 책인데 회장님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 김대중의 말은 1953년 대통령의 말씀부터요. 2009년 서거 직전 6월까지 예. 그 말씀 중에서 정선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을 가졌는데요. 첫째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치 사상, 네. 그건 정책일 수도 있고 또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일 수도 있고 현실을 분석하는 예리하신 그런 이제 금쪽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걸 첫 번째로 삼았고요. 두 번째는 역사 발전의 그 기본 입장, 그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항상 민중에 두셨습니다. 네.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민중이다. 그런 민중적 입장에서 이 책에 또 소중한 금원들을 가려 뽑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분이 이미 1981년 옥중서신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걸 갖다 극복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1981년 그 청주교도소에서 보내신 옥중서신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동식물, 흙, 물, 공기, 이런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들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자기들이 정당한 그 생존권을 갖도록 우리는 더 이상 지구를 수탈하거나 착취하거나 파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 회사님께 보낸 옥중서신에 담으셨거든요. 근데 이건 놀라운, 지금부터 43년 전에 그러한 그 기후위기, 지구의 이런 모든 동식물, 물, 땅, 공기까지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생명 평화의 철학을 가지셨다는 것이 놀라운 대목이고요. 그래서 가슴 울컥한 그런 그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488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가득 담으셨군요. 그 100주년이라는 좀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영화도 있고 책도 있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의미가 있고요. 또 말하면, 언변하면 또 DJ를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선별을 해서 넣으신 거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 대중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에서 그때 필요한 한 대목씩을 인용하신다면은 2500년 전에 사서상경 공자님 말씀 인용 것보다 훨씬 더 현실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를 이제 언어 활동, 그러니까 정치가 동물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을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했던 얘기가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이제 언어를 사용한다, 로고스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로고스를 사용하는 것이 결국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남을 설득하기도 하고 굴복시키기도 하고 하는 이 인간의 아주 고유한 활동에 관한 건데, 그 정치가 바로 그런 활동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주 운이 좋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사시면서 연설을 하실 기회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시대가 이제 그런 연설이 정치적 활동의 주요 매체였던 시기에 활동을 하셨고, 또 본의 아니게 감옥 생활을 또 오래 하시다 보니까 글을 또 많이 남기셨고, 그래서 요즘 정치인들은 사실 스마트폰 하느라 또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잘제잘 하느라 거의 모든 시간을 쓰고 나면 나중에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치인 누구 아무개의 말을 편집할 때 과연 뭘로 할 수 있을까? 기껏해야 쇼츠? 이런 걸로만 남는 정치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재미있는 짤로 기억되는 정치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참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정치가 언어 활동이라고 하는 데에 변화가 없다면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이제 언어 활동이지만 동시에 정치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그 언어를 공유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함께 언어를 공유하는 집단이어야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과 함께 정치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말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동시에 과거의 한국인과 미래의 한국인을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동일한 언어 집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을 인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억이 담겨 있고 중요한 어떤 개념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의 활용 방식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 후대까지 쭉 이어지는데, 어떤 누구의 말을 인용하느냐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회색 분자죠. 제가 이제 인용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서양 고전 예. 뭐 이런 것들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정치인들이라면 한국 현대사 그리고 한국 현대사 속에서 활동했던 정치인들의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권자들을 하나로 묶는 방법이기도 예. 하고 또 미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다들 이렇게 꼭 품에 안고 예. 읽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지나가 버린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또 그 상황이 좀 돌고 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풀어내 갔는지를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김대중의 말 저희 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해서 우리 공지선 교수님께서 역시 정책자답게 네. 면밀히 말씀을 주셨는데요.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렇게 바쁜 의정활동, 후보활동, 망명생활, 감옥생활 하시면서도 남기신 저작이요. 국배판 규격으로, 국배판은 지금 방금 김대중의 말의 2배입니다. 크기가 2배 사이즈가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백과사전 사이즈. 보기 어려워. 국배판 책으로 네. 평균 한 800페이지 분량의 매 한 권의 책이 그게 36권입니다. 김대중 네. 전집이 30권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연설문집이 6권입니다. 이런 방대한 양의 이 저작을 남기셨다는 것은 아마 세계 정치 지도자 속에서도 우리 정치하시는 우리 공지선 교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시나 모르겠지만 아마 드물지 않을까. 우선 그 방대한 양을 말씀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 김대중의 말이라고 이렇게 정선하면서 그 통독을 했는데 정말 여기에 담지 못한 또 금쪽 같은 말씀들 그냥 어떻게 보면 백근, 천근, 만근의 무게를 갖는 여기에 차마 양적으로 다 담아내지 못한 말씀들도 너무나 귀하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러한 위대한 사상, 학문 뭐 이런 정신, 예. 거기에 제 자신도 우선 경외감을 느끼면서요. 정말 이 책을 편찬했습니다. 네, 좋습니다.